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ETF의 현실적인 승인 시기와 그 선행 조건, 그리고 향후 매도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억나시겠지만 솔라나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조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트윗도 있었고요. 그게 기사화도 됐었죠. 솔라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억나실 텐데 그 악재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기억도 나지 않으면서 갑자기 바네크가 미국의 솔라나 ETF를 신청하는 통에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었죠. 물론 급등이 나오면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투자의 세계가 재밌기도 하고 좀 넓게 봐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재밌는 소식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 27일자 기사였는데요. 매일경제에서 국민연금이 투자로 반년새 107조 원을 또 불렸답니다, 여러분. 아마도 국민연금이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작년에도 너무 잘했었잖아요. 1000조 원이 넘는 세계 3위 연기금이 13%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민연금 임직원들 훈장 받고 난리가 났는데 올해 상반기도 지금 107조 원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재밌는 기사라고 했잖아요. 뭘로 벌었는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기사를 읽어보시면요. 자, 전체 퉁쳐서 수익률이 10% 올해도 육박하고 있다. 이제 한 1200조 원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뭘로 벌었는지가 도무지 안 나옵니다. 이제 이 기사의 말미에 정말 몇 줄, 한 두세 줄 남짓 있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써봤는데요. 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1988년 국민연금 창립 이래 누적 수익률 탑2를 공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해외 주식, 연평균 11%의 놀라운 수익,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그리고 2위가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9% 정도 가까운 수익을 이제 거뒀는데 이 대체 투자는요. 흔히 말하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또는 헤지 펀드, 원자재, 선박 요런 거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우리로 하면 알트코인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게 9% 정도 수익을 거뒀다 하고요. 이 기사가 딱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알고 싶었는데 이대로 끝나버려서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국내 주식의 창립 이래 누적 수익률이 6.53%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말이 3이지 금융자산 중에는 거의 꼴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국내 주식을 뒤로 이제 채권이 있고요. 그 뒤로 단기자금, MMA, CMA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빼고는 그냥 금융자산 중에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꼴등이다. 아,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랑은 하고 싶은데, 국내 주식 때문이 아니다. 해외 주식 때문에 많이 벌었다. 이 국내를 진흥시켜야 할 분들이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참고로 23년도 말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또 제가 보니까요. 국내 주식 비중 13%, 이제 금융자산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이 무려 30%. 아, 이래서 이랬구나. 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자랑은 하고 싶었고 참 재밌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와서요. 솔라나 ETF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론, 긍정파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월가의 탐욕을 무시하지 말라.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월가의 탐욕을 무시하다가는 개미는 빨리 돈 벌고 싶다.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거든요. 개미가 빨리 돈 벌고 싶은 것을 월가의 탐욕은 이용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러 가지 ETF가 나오지만요. 앞으로도 별의별 ETF 많이 나올 거예요. 메타버스 ETF, AI ETF, 수많은 코인을 엮어서 나오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기업이죠.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요? 개미는 돈을 빨리 벌고 싶기 때문에 요거를 사시게 되면 해당 ETF의 변동성은 S&P 500 지수의 약 20배에 가까울 것이다. 충분히 개미의 마음을 훔쳐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앤서니 폼폴리아노라는 CEO 우리 채널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바네크의 솔라나 ETF 신청을 두고 이게 알트코인의 월스트리트가 결국 들어오는 증거다.
예전 뭐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만 진짜고 다른 알트는 안 될 것이다. 뭐 우리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월가의 탐욕을 무시한 행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에릭 발추너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물, 솔라나는요, 비트 이더와 달리 선물 ETF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결코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요거 일리가 있긴 하지만, 자, 미국 대선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나는 바네크 신청을 미국 대선에 대한 콜 옵션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선거가 240일 안에 치러지기 때문에 SEC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SEC에 ETF를 신청을 하면 240일 안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 스톱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기는 할 수 있지만 8개월 안에는 이제 그 마무리를 져야 된다. 근데 240일 이내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SEC도 뭐 예전 기억나시겠지만 비트코인 ETF 신청만 하면 뭐 연기하다가 거부 뭐 이렇게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SEC가 자기 마음대로 뭐 연기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찔러볼 수 있는 콜 옵션, 흔히 말하는 상방에 베팅하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써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그거는 뭐 좋은데 시기상조다. 지금 솔라나 ETF는 최소한 이러한 선행 조건을 채워놓고 말하자.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게 이제 뭐 반대론이라고 하긴 그렇고 시기상조파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 블록체인이 좀 짚어줬는데요.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선물 ETF가 없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현재의 SEC는 한때가 아니겠죠. 지금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했고 로빈후드에 솔라나 상패를 유도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SEC가 이걸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기억나시겠지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수많은 거래소를 이렇게 고소를 할 때 니네들 왜 우리 말도 안 듣고 니네들 맘대로 증권 솔라나를 팔았어. 폴리곤 왜 팔았어? 에이다 왜 팔았어? 이게 그들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뱉지 않는 이상 현재 정권으로는 어렵다.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시기상조다. 솔라나도요. 이 수요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지금 비트에 이어서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 이거 수요 확인했느냐? 수요 미미할 수 있다.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 물론 이 반대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조차도 지금 수요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황이죠. 스테이킹마저도 빠져 있으니까요. 근데 솔라나가 이게 될 것이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어, 그러면 아까 ETF, 선물 ETF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솔라나가 시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5월 30일자로 해서요. CME라고 하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이 선물 ETF를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SEC나 CM이나 미국 정부 같은 아래에 있는데 SEC는 이걸 증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품 거래소입니다. 상품을 막 선물로 사고 팔고 하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데 이 증권이라고 한 걸 상품에 떡하니 올리면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정부 아래서요. 그래서 지금 SEC의 증권 분류가 많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솔라나 ETF 현물이 되기 전에 선행 조건이 필요하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정석적으로 갔을 때 선행 조건이고요. 바이든 정부가 급발진을 할 가능성도 한 10% 정도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더리움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뭐 대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갑자기 승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급발진이라는 변수를 이제 빼고 정석적으로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당선이 된과 동시에 당선되고 SEC 위원장이 교체가 돼야 된다. 지금의 게리 겐슬로로는 도저히 솔라나를 용납해 줄 것 같지 않더라. 과거에 뭐 행적상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CM이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솔라나의 선물 ETF가 결국 상장이 되고 어느 정도 거래량까지 확보가 돼야 이 수요가 확인이 돼야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저 루트를 따라서 ETF가 상장이 됐는데
그래서 법원이 비트코인을 인정을 해줬던 결정적인 이유죠. 선물 ETF. 근데 솔라나는 지름길로 간다.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뭐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솔라나는요, FTX 거래가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보였던 거죠. 솔라나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면 뭐 좀 소화를 하면서 받아내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솔라나는 작은 편에 속하죠. 뭐 코인 중에서 뭐 3위, 4위 정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FTX의 이 경매 물량 예전에 소개드릴 때 약 10조 원 정도나 솔라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10조 원이 한 번에 나오면 아무리 솔라나라고 해도 이게 좀 이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매 물량이 배분이 완료되지는 않더라도 팔아야 이제 채권자들에게 주니까 이 배분 계획이라도 좀 확정이 되고 좀 처리가 된 이후에 ETF가 나오는 게 좀 안정적이고 순서이지 않을까. 요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저렇게 선행 조건들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자, 솔라나의 ETF 승인과 매도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특히 매도 시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달인가 세 달 전쯤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좀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수, 매도 조언은 아니고 제 뭐 여러 근거를 통한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본격적인 매도가 아니라 한 소고기를 사 먹을 정도의 1차 매도 시점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더리움의 ETF 뭐 직전, 뭐 승인 직전이나 직후 요때가 될 것 같다. 근데 이더리움이 뭐 승인이 막 뭐 19B-4만 뭐 승인이 되고 S-1은 또 뒤에 승인이 되면서 이게 약간 물이 흐려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그 예전에 솔라나가 한 30만 원쯤 됐을 때 뭐 요런 것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지표도 많이 봐야겠죠. 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긴다더라, 뭐 구글 트렌드에 100을 찍었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한 3월 언제쯤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솔라나를 한 3분의 1 정도를 언락, 그러니까 업비트에 스테이킹 맡겼는데 언스테이킹을 눌렀죠. 근데 누르면 한 3일 후에 제 이 거래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30만 원 넘었을 때 제가 눌렀는데 제가 받았을 때는 한 2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 빠져버려서 아예 기분 나빠하면서 다시 그냥 스테이킹을 눌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때는 저는 못 팔았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그 ETF가 승인이 정말 될 때도 뭐 급등이 나오면 모를까, 어, 이때는 못 팔았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조금 팔았다. 이때는 실제로 팔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정황상 이때는 정말 아무도 안 오르고 있을 시점에 솔라나만 제 기억에 한 16만 원, 17만 원 막 광분을 하면서 막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때도 뭐 이더리움 이긴다 뭐 별의별 말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때 팔았다고 했었는데 야, 이때 정말 수많은 솔라나 이 투자자들의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때는 그래도 운이 좋게 팔아서 조금 뭐 소고기도 사 먹고 다른 걸 사려고 했는데요. 뭐 솔라나가 너무 많이 떨어지길래 조금 솔라나를 더 사긴 샀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뭐 소고기 사 먹는 또는 뭐 3분의 1 정도 파는 정도라고 본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이때 당시 24년 말에서 25년 초쯤 될 것이다. 뭐 폭등이 오면 뭐 그 전에도 분할 매도를 해야겠지만 이때 시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근거로 첫 번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FTX의 채권자들에게 팔아서 줄 솔라나의 물량이 약 10조 원 정도, 뭐 경매가 아직도 다 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몇 차에 걸쳐서 경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 역시 FTX의 솔라나 물량을 굉장히 싸게 샀거든요. 올해 뭐 3월만 하더라도 뭐 64달러에 샀다더라. 뭐 지금 많이 떨어진 게 140, 뭐 150 하지 않나요? 근데 싸게 샀으니까 바로 팔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산 친구들이 약 25년 3월 이후로, 뭐 이때부터 이후로 이제 거의 뭐 4년 내내 이제 뭐 팔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올 텐데, 그래서 25년 3월 즈음에 이제 첫 번째로 산 경매 물량 산 분들이 물량을 내놓을 것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가 파이어댄스라고 하는 솔라나의 엄청나게 기능을 안 그래도 빠른데 더 빠르게 하는
뭐 효율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요게 이 영상을 설명할 당시만 해도 24년 4분기다 이랬었는데요. 최근에 한 5월 달 들어서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25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유는 근거는 거의 동일하지만 요것보다 약간 늦어지는, 그러니까 25년 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TF 전문가 두 분 있죠. 아까 발추나스 나왔고, 이제 세이파트가 여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라나 ETF 내년에 출시될수록 정확히 얘기하면 3월 중순쯤 출시될다. 뭐 이렇게 뭐 무당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 6월에 바네크가 ETF를 신청했는데 SEC가 고냐 스톱이냐를 마지막으로 정해주는 만기일이 240일, 약 8개월 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이 25년 3월 중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바네크가 이런 ETF를 빨리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25년 3월이다. 근데 언락 물량도 3월쯤에부터 풀린다. 그리고 파이어댄스도 25년 초가 될 것이다.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솔라나 ETF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과 달리 불장 중에 언급이 되고 뭐 승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사실 강세장 중간이 아니라 한참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급등이 나왔던 거지. 솔라나의 ETF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불장 중에 언급이 되고 하면 굳이 이 ETF의 승인을 목전에서 보고 팔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언락 물량 25년 3월 이후, 자, ETF 25년 뭐 3월 즈음이라고 이것도 이제 가장 빨릴 때 경우긴 한데요. 그리고 파이어 댄서도 25년 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본다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불장의 좀 뭐 정점일지 초기일지 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전에 대한 기대감에 파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굳이 이거를 다 보고 더 오를 것 같다에 베팅하기보다는 전 기대감부터 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솔라나 하면 라울파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고요. 코인 투자가 쉬워 보일까? 공부할 게 없다? 베테랑 골드만삭스 정말 산전수전 겪은 라울파의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울파리요, 과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거뒀고, 현재는 이더리움을 팔아서 솔라나에 거의 올인 중이라는 거 몇 번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그가 매수했던 시기를 최근에 알아보니까, 자, 22년 3월경에 솔라나에 대해 처음 듣고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2년 5월, 6월 이때쯤에 테라루나 사태까지 기다렸다가 바이더딥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이런 베테랑 투자자가 바이더딥을 기다렸다가 했었죠. 그리고 30만 원이 넘던 솔라나가 4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나름 싸게 샀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후에 11월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솔라나는 정확히 업비트 기준 1140원을 찍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코인 투자는 저가 매수, 고점 매도가 그 어떤 자산보다 어려우며 극한의 변동성과 반감기 사이클을 대충 이론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요. 몸으로 제대로 이해한 자만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공부를 통해 극강의 변동성을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